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내용은 IoT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활용할 네트워크 통신 방식이에요. 어제 배웠던 소켓 통신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특정 상황에 따라서 소켓 통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API 호출 방식을 이용하거나 이따가 배울 크롤러 같은 거 연습하면서 할. 근데 이제 IoT에서 많이 쓰는 통신 방식 MQTT라고 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저 IoT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소형화된 장비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통신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IP 주소가 계속 바뀌게 돼요. 장비에 IP 주소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그 IoT 장비한테 데이터를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IoT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처럼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엄청 많이 보내거나 많이 받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 MQTT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IoT 장비가 여러 곳에서 이동하면서 IP가 바뀔 때 그리고 그 IP가 사설 IP라고 하더라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좀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MQTT 통신 특징 중 또 하나는 경량화된 프로토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좀 더 가볍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둔 그런 하나의 프로토콜, 그 다음에 통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특정 프로그램과 프로그램끼리 통신을 할 때는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통신을 해왔어요. DB 서버를 설치하고 DB 클라이언트로 DB 서버에 접속을 한다던가, 아니면 웹 서버를 설치하고 웹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로 접속을 한다던가, 뭐 SSH 서버를 설치하고 뭐 SSH 클라이언트, 푸티 같은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랑 서버, 어제 배웠던 소켓 통신도 서버 따로 만들고 클라이언트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통신을 했는데, 특이하게 이 MQTT 통신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 아니라 브로커,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쉽게 구조를 한번 봐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MQTT 브로커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서버 시스템,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에다가 MQTT 브로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놔요. 그래서 MQTT 브로커 프로그램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웹서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모스키토라고 하는 프로그램 한번 써볼 거고, 아무튼 프로그램이에요. 서버 프로그램 같은 애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순한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퍼블리셔라고 하는 애랑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는 애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버는 뭘 하는 애냐면 이 브로커한테 자기를 구독시키는 거예요. 구독.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구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독한 채널에 영상 같은 게 올라오면 알림이 오죠. 아니면 추천 영상으로 뜬다던가. 그런 것처럼 이 브로커에 구독을 해놓고서 특정 퍼블리셔가 퍼블리시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브로커한테, 이 브로커가 알아서 구독자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로커라고 하는 애가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린 결국에는 서브스크라이버랑 퍼블리셔랑 서로 통신이 하고 싶은 건데 중간에 브로커라고 하는 애를 두고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브로커랑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굳이 기존에 우리가 썼던 방식이랑 비교를 하자면 얘가 서버고요. 얘네 다 그냥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어제 우리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소켓 통신을. 그래서 얘가 여기에 클라이언트로서 접속을 해 있는 거고, 얘가 클라이언트로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특정 대상한테 보내주는, 어제 소켓 통신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근데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런 프로그램을 쓰겠다. 그래서
중앙에서 서버 역할을 하는 애가 브로커고요. 메시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서브스크라이버가 되는 거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퍼블리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IoT 장비가 데이터를 우리 중앙 서버로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 중앙 서버에서 제어 신호를 IoT한테 보낼 수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얘가 퍼블리셔이자 서브스크라이버로 동작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썬 코드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거고, 퍼블리싱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MQTT의 특징,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은 아니긴 한데 클라이언트, 브로커랑 연결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버랑 퍼블리셔 다 그냥 클라이언트라고 칭하고요. 브로커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 메시지를 구독한 장비나 컴퓨터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서버 같은 역할을 하는 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리셔, 퍼블리시, 얘는 구독하고 있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퍼블리시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 퍼블리셔는 메시지를 보내는 뭐 장비나 사람.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브로커한테 구독을 해놓는 뭐 서브스크라이버면 구독자 또는 장비.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는 브로커에 뭐 구독을 하는 행위. 근데 뭐 구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접속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로서. 그 다음에 토픽은 뭐냐면, 우리가 퍼블리시로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이 메시지를 보낼 때 IoT 장비한테 전달받는 데이터도 그렇고, 우리가 IoT 장비한테 전달할 제어 신호도 그렇고, 단순히 한 가지 신호만 보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그리고 얘가 보내는 데이터가 한 종류가 아니라 뭐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뭐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 데이터 다 따로따로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종류, 전달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토픽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들 URL 구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에 슬래시, 뭐에 슬래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뭐 뭐 카메라한테 받는 데이터인데 첫 번째 데이터. 카메라한테 받는 게 아니라 뭐 습도 센서한테 받는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뭐 폴더 구조라고는 하는데 이거 밑에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얘를 구독을 해놓으면 보내지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받는 거죠. 센서는 구독을 안 하면 센서 데이터는 다 받지 않는 거고, 카메라만 받는 거고, 내가 구독을 얘네를 다 해놓으면 이 데이터들을 다 받는 거고. 그래서 뭐 카테고리를 구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카테고리에 뭐 데이터를 전달해 준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토픽이라고 한다. 그래서 슬래시로 구분해서 폴더처럼 구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 오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자꾸 뜨냐? 그만 띄우라고. 퀄리티 오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를 뭐 어떤 식으로 보낼 건가. 한번 보내는데 못 받았으면 상관없다. 얘도 한번 보내는데 메시지가 중복이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고, 내가 보내는 메시지의 그 질을 선택하는 건데 뭐 딱히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MQTT 브로커, 중앙에 있는 서버 역할을 하는 애라 그랬죠. 일단 얘를 우리가 먼저 세팅을 해야 구독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퍼블리싱을 하고 할 텐데, 일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부 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죠. 그래서 공짜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스키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볼 거예요.
우분투에서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사용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으로 이제 MQTT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해당 서버한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퍼블리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스키토부터 MQTT 브로커부터 우리가 한번 설치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분투 하나 준비해달라 그랬죠? 뭐 여러분들 막 뭐 설치돼 있었던 우분투여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처음 설치된 그런 우분투여도 상관없고, 대신에 네트워크 세팅만 잘 돼 있으면 됩니다.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세팅만 잘 돼 있으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 그 자바 프로그램 실행하는 웹서버에서 자바 프로그램 실행할 때 했던 DB 서버에다가 DB 서버용으로 썼던 우분투에다가 그냥 할게요. 뭐 어디에다 하시든 상관없어요. 네트워크 세팅만 잘 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컴퓨터 이름 좀 바꿀게요. MQTT 브로커. 여러분들은 굳이 헷갈리지 않으시면 이름은 안 바꾸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100에 100번을 쓸게요. 이렇게 해서 재부팅 좀 할게요. 컴퓨터 이름 바꾸고 IP 바꿨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설정 안 하셔도 되겠죠? 기존에 그냥 쓰시던 IP 그대로 쓰고 그대로 컴퓨터 이름 쓰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화면 보면 헷갈리니까 이 프롬포트에 이름 나오는 거 헷갈리고 하니까 지금 바꿨고, 자, 그래서 모스키토 같은 경우는 일단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결국에는 특정 포트를 오픈하고서 사용자들한테 리슨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일단 설치를 하고 서버를 실행하고 클라이언트 테스트. 클라이언트는 구독자랑 퍼블리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브로커 설치하고 실행부터 한번 해보고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파이썬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트워크 설정이 잘 돼 있나부터 확인을 하시고, 핑 8888. 일단 저는 구글 DNS랑 통신이 되고 NS 룩업해서 DNS 주소들 풀이 잘 되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은 일단 네트워크 설정은 잘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할 건데 apt-get install 모스키토라고 하면은 설치가 될 건데, 만약에 설치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레포지터리 인터넷 저장소에 저 모스키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레포지터리 추가해주고 설치하면 되겠죠. 지금 저는 간단하게 그냥 우분투 환경에서는 인스톨 모스키토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됐어요. 간단하죠?
됐나요? 뭐 명령어 한 줄 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브로커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브로커를 실행할 때는 그냥 모스키토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명령어죠, 명령어. 지금 방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런 명령어가 추가가 된 거고요. 모스키토 명령어 실행시켜주면 1883번 포트를 실행을 할 건데 누가 저는 벌써 쓰고 있대요. 내가 어제 설치를 해놨나? 1883번 포트. 모스키토가 실행 중이네요, 저는. 3064 끄고 다시 할게요. 모스키토 하게 되면은 1883번 포트를 지금 저런 식으로 리슨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모스키토 하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서버 개념이니까 항상 포트 겹치면 안 되고 잘 실행 중인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83번 포트 일단 네트워크 설정이 잘 돼 있나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핑 8888 해보고 NS 룩업도 해보고 NS 룩업 해서도 돼요? NS 룩업 한 다음에 따따따.naver.com 했을 때 IP를 이렇게 알아와야 인터넷이 제대로 되는 거죠. NS 룩업 하고 따따따.naver.com 이렇게 IP를 알아와야 네트워크 설정이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apt-get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거니까 인터넷이 돼야 되는데 apt-get하고 모스키토 하면은 뭐라고 뜨는데? install 모스키토 아까 오타 쳤겠죠? 그 포트 번호 사용 중이라고 뜰 때요. 네. 어떻게 하면 윈도우에서도 우리 똑같이 했잖아요. 포트 확인하는 거, 네스텝. 근데 리눅스에서는 ANLP 옵션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1883번 포트 누가 쓰고 있나 확인해보면 여기 PID 나오잖아요. PID. 저는 지금 3146번이 쓰고 있으니까 킬 -9 3146번 PID를 프로세스 종료 이렇게 시켜버리면 되겠지. 근데 이미 모스키토가 쓰고 있으면 그럼 모스키토가 실행 중인 거니까 상관없죠. 어떻게 실행 중이지? 그 설치만 했는데 바로 실행 중이에요. 저도 아까 그래서 껐다 켰어요. 네. 설치하고 이제 설치가 끝났으면은 모스키토로 서버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서버를 실행시키는 거. 이렇게 했는데 뭐 실행이 뭐 already 포트 포트 already used 뭐 이런 식으로 뜨면은 포트 사용 중인 거니까 누가 사용 중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netstab -anlp 그래프에서 저 내가 쓰고 싶은 포트 번호 누가 쓰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누가 쓰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스키토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 서버가 잘 실행 중이라는 소리예요.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거니까 저는 이렇게 포어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실행 중인 프롬포트를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껐다가 켰어요. 확인을 이렇게 하고 킬 -9로 이 PID 3375 저랑은 다르겠죠, PID가? 그래서 요거를 껐다가
킬 -9 하면 프로세스 끄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껐다가 포트 다시 확인하면 포트 사용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실행한 거죠 모스키토. 터미널 지금 2개 쓰고 있어야죠. 하나 더 띄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껐다가 킬로 껐다가 모스키토 다시 이렇게 실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브로커가 이렇게 실행 중인 상태로 있고, 그러면 클라이언트, 구독하는 사람이랑 메시지를 보내는 퍼블리셔가 있다 그랬죠. 서브스크라이버랑 퍼블리셔가. 그래서 일단 구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파이썬 코드를 짜겠다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터미널을 2개 더 띄우시고요. 지금 브로커 실행한 거 터미널 말고 터미널을 2개 더 띄워보세요. 하나는 구독하는 거고 하나는 메시지를 보내는 퍼블리셔가 될 거예요. 터미널 하나, 터미널 둘 해서 왼쪽이 구독하는 사용자가 될 거고요. 오른쪽이 메시지를 보내는 사용자가 되게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꼭 이렇게 같은 컴퓨터에서 할 필요 없이 다른 컴퓨터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서버에다가 접속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모스키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이거는 원래 설치를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 우리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만들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버랑 퍼블리셔를 파이썬 코드로 만들 건데 지금 브로커가 제대로 동작을 하나 안 하나 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좀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pt-get install 모스키토 클라이언트 설치. 이렇게 설치했어요. 모스키토 클라이언트. 자, 설치가 다 됐으면 한쪽은 구독, 한쪽은 퍼블리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키토 언더바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을 하겠다. 근데 내가 구독할 브로커가 누구냐? 호스트. 그래서 브로커의 IP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토픽으로 준다 그랬죠. 토픽 형식으로. 그래서 내가 구독하고 싶은 토픽이 뭔지 지정을 합니다. 저는 뭐 카메라에 대한 데이터만 받아오고 싶다. 카메라에 뭐 데이터, 뭐 이미지도 있을 거고 데이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카메라에 뭐 데이터를 받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구독하는 쪽이에요. 자, 구독하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구독을 하게 되면은 프롬프트가 안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로커랑 구독한 거예요. 그러면 퍼블리셔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봐야겠죠? 메시지를. 그래서 퍼블리셔가 메시지를 보내봅시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할게요. 여기는 지금 구독한 곳, 여기는 지금 퍼블리셔가 메시지를 보낼 곳. 자, 모스키토 언더바 퍼블리시 pub 퍼블리시 해서 메시지를 내가 전달할 브로커의 IP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00에 100 그 다음에 내가 보내는 지금 이 메시지가 어떤 토픽인지, 어떤 카테고리인지.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이제 이 토픽으로 보낼 메시지를 입력해 줍니다. 헬로 요렇게. 그러면 보내주면 구독을 하고 있는 사용자한테 메시지가 뜨죠. 이걸 지금 전부 다 컴퓨터 한 대에다 했지만 터미널 저 각각이 다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브로커 어딘가에 설치해 놓고 서브스크라이버 뭐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퍼블리셔도 또 다른 어딘가에 있을 거고, 다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자, 만약에 토픽이 다른 토픽이다라고 해볼게요. 데이터가 아니라 뭐 이미지를 보내는 거다. 그러면 얘는 지금 카메라의 데이터라고 하는 토픽만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토픽의 메시지를 브로커한테 전달했을 때 이런 메시지는 받질 않죠. 토픽이 다르니까. 내가 보고 싶은 토픽이 아니니까 전달이 안 되고 있죠. 다시 저 사람이 구독한 토픽대로 메시지를 보내면 서브스크라이버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브로커가 제대로 동작하는 건 확인을 좀 했어요.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버랑 퍼블리셔를 파이썬 코드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구독하는 곳에서 IoT 장비로부터 뭐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무슨 동작을 하도록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IoT를 배우고 나서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서브스크라이버랑 퍼블리셔를 파이썬 코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됐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뭐 이제 필요 없고, 구독하고 있는 애도 얘도 끌게요. 브로커만 이렇게 잘 동작하고 있으면 돼요. 브로커만. 모스키토 요거 실행해서 요거만 잘 실행되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린 나중에 뭐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 같은 거를 브로커로 쓰면 되겠죠.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을 테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는. 그죠? 그래서 파이썬 환경 준비해 주시고요.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랑 모스키토.
자, 일단 서브스크라이버부터 한번 만들어 볼 건데 MQTT 통신을 파이썬에서 하기 위해서는 요 파호라고 하는 요런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거부터 설치를 좀 하도록 할게요. PIP로. 자, 좀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은데. pip install 파호 다시 MQTT.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어제 좀 테스트를 하느라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요. 파호 MQTT. 자,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의 코드인데 일단 설명을 듣고 코드는 올려드릴 테니까 안 치는 게 좋겠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가장 간단한 일단 서브스크라이버의 코드예요. 그래서 콜백 함수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요. 콜백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를 일단 하나 만들었어요. 함수를 만들어 놨고 얘를 콜백 함수로서 등록을 시킬 거예요. 콜백 함수. 콜백 함수 뭐죠? 콜백 함수. 기초 때 안 했나 보군요. 그렇죠. 콜백 함수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원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어제도 그랬지만 우리가 소켓 통신할 때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한쪽에서 메시지를 보내줄 때까지 받는 걸 기다린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걸 어제 어떻게 했냐면 스레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해결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이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되는 걸 계속해서 기다려야 될 때 콜백, 뭔가가 돌아와야지 호출이 되도록. 그래서 이 onMessage라고 하는 함수는 뭘 하는 함수냐면은 퍼블리셔한테 메시지를 받아올 함수예요. 메시지를 받아올. 근데 메시지를 언제 보내줄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보내줄지 모르니까 이런 함수를 콜백 함수,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았을 때 실행되는 함수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실행되는 함수. 이런 게 콜백 함수. 그래서 내가 함수를 뭐 무한반복문으로 실행해 놓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콜백 함수로 등록을 해 놓으면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알아서 저 함수가 호출이 되게. 그런 게 콜백 함수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 놓고 밑에 있는 코드들 뚝 더 실행이 될 수 있게 콜백 함수로 등록을 해 놓으면 뭐 메시지를 받았을 때라던가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아서 호출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메시지를 언제 보내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화면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출력해주는 저런 지금 함수를 콜백 함수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언제 보내줄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합니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 동작되는 이 함수에서는 그냥 메시지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출력하는 거예요. 받아온 메시지랑 토픽이랑 그 다음에 퀄리티 오브 서비스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화면에다 출력해주는 단순한 함수인 거예요. 단순한 함수.
그래서 브로커의 IP 지정하고요. 브로커의 IP. 우리 아까 우분투에 설치해 놓은 그 우분투의 IP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사설 IP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네트워크 대역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브로커에는 포트 포워딩 설정 같은 걸 해놔야겠죠. 1883번. 근데 클라우드에다가 하면 포트 포워딩 필요 없고 하니까 클라우드 서버에다 해놓으면 어디서든지 다 통신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독하는 구독자의 뭐 이름 같은 걸 등록을 합니다. 구독자의 이름. 그래서 클라이언트 1번으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입력하기 나름이겠죠. 그 다음에 브로커 서버한테 접속을 하고 내가 구독하고 싶은 토픽을 지정합니다. 저희 아까 뭐 카메라의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구독했었죠. 그래서 카메라의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구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콜백 함수를 등록시켜주는 부분이고요. 내가 만든 함수를 콜백 함수로 등록시키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함수를 요 함수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콜백 함수로 등록시키고 아까 서브스크라이브 보면은 실행시켰을 때 프롬프트가 안 떨어지고 계속 실행 중인 상태가 됐었죠. 연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무한 반복 돌 수 있게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뭐 이런 함수들, 메소드들은 전부 다 MQTT 이 파호 MQTT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왜 이렇게 쓰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겠죠. 저도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개념 정도. 메시지가 왔을 때 이 함수를 콜백 함수로 등록시켜 놨기 때문에 메시지가 오면 저 함수가 실행이 된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루프 포레버이기 때문에 계속 실행 중인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가 된 상태고 이제 퍼블리셔가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온메시지 콜백 함수로 등록한 이 함수가 동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값들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죠. 여러 가지 값들을. 자, 그래서 우리는 퍼블리셔도 또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일단은 요 서브스크라이브 코드 올려놓도록 할게요. 메모장에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뭐죠? 서브스크라이버 코드 퍼블리셔 코드.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퍼블리셔 코드도 같이 올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퍼블리셔 코드예요. 훨씬 간단하죠. 얘는 단순히 브로커 접속해서 메시지 보내는 행위 퍼블리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구독을 카메라의 데이터로 했죠. 카메라의 데이터.
자, 일단 여러분들 서브스크라이버에서 여러분들 해줄 거는 뭐 IP 정도 바꾸거나 토픽 정도 바꾸는 거 말고는 없어요. 코드 그대로 가져가셔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퍼블리셔 코드도 한번 보기는 봐볼게요. 뭐 진짜 별거 없는데 마찬가지로 퍼블리셔도 클라이언트로서 접속하는 거라 그랬죠, 브로커한테. 그래서 브로커한테 접속할 때 자기의 이름 같은 거 지금 지정하는 거고요. 아까 서브스크라이버가 클라이언트 1이었으니까 지금 퍼블리셔를 클라이언트 2라고 한번 지정을 해봤어요, 이름을. 자, 그 다음에 브로커의 IP 똑같이 써줍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 따로 입력 안 해도 되고요. 포트 번호 입력해도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똑같이 접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낼 때 퍼블리시라고 하는 메소드 이용해서 보내면 되는데, 첫 번째 매개 변수에 토픽 입력해주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내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메시지 전달되는가? 자, publish 이 함수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되면 전달이 잘 됐을 거고, 브로커한테. 그럼 브로커가 구독자한테 전달을 해준다라는 소리죠. 이렇게. 전달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서브스크라이버는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콜백 함수로 등록된 상태로. 또 전달되는가? 실행. 다시 구독자한테 가보면 전달 잘 되고 있죠. 요렇게.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IoT 장비한테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서브스크라이버랑 퍼블리셔를 같이 해놓으면 되겠죠. 메시지,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다. 퍼블리셔로 동작하게 하면 될 거고, 메시지를 받고 싶다. 서브스크라이버로 동작하게 하면 될 거고. 그래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뭔가 동작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콜백 함수에다가 코드를 짜면 되겠죠. 지금 단순히 출력만 하고 있는데 뭐 모터를 움직이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줄 땐 이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되겠죠. 보내주고 싶은 메시지를 이런 데다 담아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일단 장고에서 앱, 저는 펍이라고 하는 앱 추가했고요. URL 등록 다 해놨고요. 그래서 펍이라는 곳으로 접속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 하나 있는 페이지가 뜨게 해놨어요.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폼 태그로 서브밋 버튼만 있고, 서브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펍 밑에 퍼블리시라고 하는 URL을 호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퍼블리시라는 URL을 호출하게 되면은, 퍼블리시라고 하는 URL을 호출하게 하면은 뷰 밑에 퍼블리시라고 하는 함수를 지금 호출하게 해놨고요. URL에. 그 다음에 뷰에 이렇게 퍼블리시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나서요. 여기에 우리 아까 실습했던 모스키토의, 아니 모스키토가 아니라 MQTT에 퍼블리시 했던 코드 있죠. 이 코드를 그대로 넣었어요. 지금 이 코드를 그대로 넣었어요. 이렇게 MQTT 라이브러리 사용해야 되니까 임포트 시켜줘야겠죠. 파호 MQTT 라이브러리 쓸 거면 pip 인스톨 해줘야겠죠. pip 인스톨 파호 MQTT. 아까는 주피터 환경에서 제가 설치했었고, 지금은 장고 환경이니까, 아니 파이참 환경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설치해줘야겠죠. 설치해주시고 퍼블리시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지금
MQTT 통신 퍼블리시 될 수 있게. 그리고 리다이렉트해서 다시 아까 pub HTML 버튼 있던 화면으로 다시 리다이렉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 누르면 이 함수 호출되고 다시 그냥 그 버튼 있는 페이지로 가지겠죠. 이런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 그래서 뷰 페이지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지금은 버튼밖에 없으니까 버튼 호출하면 그냥 이 함수 호출되고 그대로 이렇게 가지겠죠. 근데 뭐 인풋 태그 2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전달받아서 토픽이랑 메시지 바꿔줄 수도 있을 거고, 토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특정 IoT 배치 어떻게 시키고 그 IoT마다 서브스크라이버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다 해놓고 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입력할 필요 없이 뭐 셀렉트 창 만들어놔서 셀렉트 해주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컨트롤하기 깔끔해지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그냥 토픽하고 메시지 그냥 지금 코드에 박아둔 채로 메시지가 전달되는가만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URL에 퍼블리시도 등록해놔야 돼요. 퍼블리시 URL에. 그래야 폼 태그의 액션에서 펌 밑에 퍼블리시 호출해야 퍼블리시 호출해서 이 퍼블리시 함수 실행되고 퍼블리시 함수 실행돼야 메시지 보내지니까 요건 장고 기초 때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일단 코드는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왼쪽은 아까 서브스크라이버 실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브스크라이버의 실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 마지막 받았던 메시지가 또 전달되는가인데, 제가 지금 퍼블리시 할 때 점심 먹자 뭐 이런 메시지가 가지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웃으려고 웃음 참고 자, 그래서 퍼블리시 버튼 누르게 되면 안 되죠. 서버 안 켰으니까. 서버를 안 켰으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서버를 안 켜가지고. 웹서버 켜놔야, 장고 서버 켜놔야 동작하겠죠. 다시 자, 퍼블리시 버튼 누르면 점심 먹자 메시지 잘 전달되죠. 이렇게. 그래서 웹상에서 퍼블리시 하는 것까지 또 한번 해봤습니다. 별거 없죠?